21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도평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고자 요청하니 바로 조선의 근본적인 토지 제도인 바로 과전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전법은 이제 경기 지역에 한정돼서 설치가 되었죠. 자, 과전법이 실시된 시기는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 3년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한 명의 등이 이르기를 직전에 새는 관에서 거두어 간에서 주면 간에서 거두어 간에서 준다. 바로 관수 관급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성종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좀 보기를 보니까 토지 조세와 관련된 제도니까 여기에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조 때 가전법이 좀 개정이 되죠. 그게 바로 직전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직전법이 되는데 이 직전법 실시와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과전법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세습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직 또는 전직 관리 모두 다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세습은 되지 않는데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수신전 관료가 죽은 다음에 그 미망인이라든지 또 미망인마저 죽으면 남은 어린 자식들 이렇게 주는 게 바로 휴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전직 현직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직전법은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개정했느냐 바로 전직을 빼고 현직에게만 과전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세습이 될 수 있는 이 수신전과 휴량전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수신전, 휴양정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모두 폐지하였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느 시기인지 살펴보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기 성동왕 때죠. 예.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토지가 지급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을 하였다.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 문건을 준 거. 이건 대한제국 때이죠. 대한제국 때 양지하문을 통해서 양전 사업을 주관하고 지계하문을 통해서 지계를 이제 1901년 지계하문을 설치한 다음에 지계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그래서 전시가가 되겠죠. 이건 고려의 근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는데 이것은 처음 실시된 것이 고려 경종 때이죠. 예, 976년에 실시가 됐고요. 이보다 앞서서 농공행산의 일환으로 고려 태조는 개국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준 적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토지 제도였습니다. 다음 22번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신속조 정책 등이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의 예법에 정리한 국조의례의입니다. 이 국조의례의가 이제 편찬이 돼서 제정된 시기는 조선 성종 때이죠. 바로 조선 성종 때의 그런 업적을 찾는 것인데 성종 때는 여러 가지 문헌 이런 것 등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 이전부터 실시된 것이 그래서 이제 국가 의례에 대해서는 이 국조 오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전으로는 유명한 경국대전이 완성 반포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왕 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광해군 때 있었던 공납의 개혁이 있고요.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건 뭐 세종 때 업적인 거 쉽게 알 수 있죠. 문화부의 낭사를 분리시켜 사관으로 동시시켜서 대신들을 견제케 한 거. 이것은 태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량가를 신시하여 조광조 등 여러 신진사림들 등용하고자 했다. 이것은 중종 때의 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 다음 감사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뭐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호가 퇴계니까 이 사람은 뭐 이황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퇴계 이황에 관련돼서 알 것은 이 사람은 정신 원리적인 개념인 리를 중시한 주리론자가 되겠고요. 별명이 동방의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주자서 저료하고 그다음에 군주의 수신과 관련된 덕목과 관련돼서는 이제 성학이라는 것이죠. 군주 스스로 성학을 체득할 것을 주장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한 것이 성학 10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처음 건의했고 기대승과 사단 칙정 논쟁, 향약 중에서는 예안향약 뭐 이런 것 등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군주에도 성악을 연구하는 자세에서 성악 10도로서 설명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이 일을 이제 여기에 비교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훌륭한 신하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인 성학 집요가 된다면 이것은 율곡 이희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나머지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바로 정제두고 소론층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에서 학파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명에 대한 의의를 내세워 기축봉사를 올려서 북벌을 추진한 사람은 서인의 태도인 바로 송시열이 되겠고요. 효종에게 그래서 건의했고요. 정답은 3번 성학 1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 이게 바로 율곡 이의의 그런 저술이 되겠고요. 율곡 이의는 이 외에도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경목 요결이라 해서 이제 나이 어린 자들이 성리학 입문서로서 이제 경목 요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동호문답 이는 주 기론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의 학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전반적인 사회 개혁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십만양면서 이런 것 등이 있죠. 뭐 그다음에 뭐 공납의 개혁 방안 중에서 뭐 수미법 이런 것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동호분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한 사람은 조선 개국의 아주 공신이 되는 사람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예, 정도전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4번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군의 조총부대에 맞서 조직된 이 부대에서 군대를 모집하는 군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포수, 사수, 살수 바로 임진왜란 후 중앙군의 핵심이 되는 바로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훈련도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삼수병을 아주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군인이 됩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복무하면서 급료를 받는 장번 급료병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바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수미세라는 것도 이제 받기도 하였죠. 임진왜란 중에 이제 모집이 되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부대인지 살펴보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병 집단인 도방이 있고 하나 더 만든 것이 있죠. 바로 삼별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관 반민의 성격으로서 마치 뭐 히틀러의 뭐 돌격대 비슷하게 준군사 조직으로서 항몽 투쟁에 앞섰는 것은 이제 삼별초가 되겠죠.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는 이제 고려 시대 양계가 되겠죠. 여기에 배치된 부대는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구인 오도에는 주현군이 설치가 됐고요. 고려 시대 때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다. 이건 이제 세종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 임진왜란 중이니까 이건 선조 때
창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국왕이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도 외영을 둔 거, 이것은 정조 때 바로 장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최명길이 나오고 주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병자호란 때 뭐 남한산성만 데가 뭐 없습니다. 여기로 옮기셔 일의 추이를 보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것인데, 자, 병자호란의 원인은 바로 뭐죠? 정묘호란도 그렇고 친명배금이죠. 예. 이 후금을 배척하는 것이죠. 명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병자호란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삼전도에서 무자비한 굴욕을 당하죠. 국왕이 직접 항복을 하는데 삼고국에 땅에 머리를 3번 찍고 9번 조아리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청 복수론을 주장하는 북벌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삼전도비가 저기 송파구에 가면 이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찾아본다. 이거는 이제 항몽 투쟁이죠. 몽골과의. 그 다음에 통신사의 활동을 살펴본다. 이건 조선 후기 대일 사전단이죠. 위화도 해군의 결과는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한 신진 4대부들이 바로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개해 약조의 체계 관련 조사한다. 이건 이제 세종 때 있었던 외화의 어떤 교육을 정한 것인데, 삼포를 개항하고 통제된 범위이지만 외화 이제 교육을 허락한 것이죠. 자, 다음 2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종 때 일어난 뭐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뭐는 효종사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에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바로 유명한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서인과 난인 사이에서 이 자의 대비가 복상 기간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고소 2차례 있었는데, 기해 예송 때는 이때는 이제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인데,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은 기년 1년설을 주장을 했고, 왕권을 강조하는 남이 좀 길게 나갑니다. 그래서 3년. 그 다음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갑인 예송이 되는데, 당연히 왕비니까 더 복상 기간은 짧겠죠. 근데 서인은 아주 짧게 해서 대공 9개월을 주장했고, 남이는 아니다, 기년 1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가 되겠죠. 기해 때는 서인이 승리했고 갑인 때는 남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것이냐? 사할인과 훈구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제 사화가 되겠죠. 연산군 때 2차례, 중종 때 1차례, 명종 때 1차례 이렇게 크게 있었죠. 북인이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전개되었다. 북인이 전개하던 시기는 이제 광해군 때이죠. 이것은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인조 반정 이유가 되겠죠.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난 것은 사화 중에서도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연제를 결과로 가진 것은 정혜리 모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축옥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서인 정철이 동인을 너무 크게 탄압한 나머지 나중에 세자 건조 문제로 정철이 몰락한 다음에 동인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에서 강경파는 동인, 아니 북인, 그 다음에 온건파는 남인 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27번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한성 홍수의 예방을 위하여 이 왕이 시행한 청계천 준설. 자,
청계천 준서라면 바로 영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죠. 정조가 수원화성이라면 영조는 청계천 준서를 했습니다. 자, 이왕은 또 뭐 신문고를 설치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조의 업적을 찾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먼저 경국대전이 오래돼서 법전을 개정합니다. 그게 바로 속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조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이 있죠. 군포 부담을 줄였죠. 그 다음에 영조하면 탕평책으로 유명하죠. 탕평비를 건립을 해서 붕당의 배행을 엄중히 경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이 이제 좀 새로울 텐데 잘 모르다도 이제 기후약조가 일본과 무역을 재개했다. 영조 때 무역을 재개한다. 아니죠. 이것은 자, 기유약조가 이제 체결이 된 시점은 바로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인 1609년에 해서 다시 무역을 재개했는데 그 이전인 1607년 선조 때 이미 이제 그 통신사를 파견을 하면서 일본과 다시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기후약조를 통해서 다시 그래서 부산에 이제 외관이 설치되고 교육이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동국민원부고라는 것이 이제 간행이 되는데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홍봉안 등을 시켜서 동국민원을 문원비고를 간행했다. 만약에 이제 증보됐다 그러면 정조 때가 돼서 증보 동국문원비고가 된다면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8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 읽지 않아도 뭐 출전만 봐도 열하일기 하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되겠죠. 박지원 선생은 북학파 실학자로서 유명하죠. 청해 발달된 청해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소설을 좀 많이 썼는데 양반을 이제 비판하는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 어떤 게 있죠? 뭐 양반전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풍자를 했습니다. 너무 좀 경박하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해서 박지원을 막그 꾸짖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 살펴보죠. 북학의 열하일기는 박지원 같은 북학파 실학자로서 북학자가 나오는 이 저서 북학의는 박제가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물물비를 통해서 전략보다 적절한 소비, 우물을 쓰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물이 마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호사설 곽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성호 이익이 되겠고요. 참고로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을 했고 이익은 도저히 팔 수 없는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을 한전론에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가 되는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유수원이 되겠고요. 색경에서 담배 수박성 상품 작물 재배법을 소개한 사람은 박세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강화도 용흥궁으로 철종이 왕의 오르전에 살았던 곳이다. 바로 철종이 뭐 이렇게 나왔고 이 시기는 안동 김씨 세도 뭐 어쩌고 저쩌고 외척 소수의 주권이 비변세조를 독점하여 권력을 장악한 시기다. 바로 세도 정치기가 되겠죠. 순조 즉위년에서 고종이 즉위 직전까지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여기 뭐 이제 정치적 상황은 나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해지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뭐 홍경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
특히 인술 농민봉기에서 유명한 반란이 이제 진주 봉기가 밀란이 있었죠. 이때 안핵사로 활약했던 박규수, 나중에 이제 통상 개헌론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였던 문제, 농민 생활의 파탄. 그 다음에 그만 일반 서민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왕조가 바뀌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비기, 도참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이 유명합니다. 이씨 왕조 운서가 다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양선이 출몰하게 되면서 통상을 요구하는 뭐 그러한 것 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하나씩. 이양선의 출몰을 보고하는 수군 맞는 내용이고요. 군정문란, 삼정이 전정, 군정, 황곡인데 이거 당연히 있겠고, 삼정 이정처 설치를 건의하는 관리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다시피 정감록, 비기도 참설이 유행했는데, 자, 그러면 이 4번은 언제냐? 조선통보는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 주재된 화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뭐 상평통보라면 이해가 가겠죠. 다음 30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오는 것은 단원 특별전. 단원은 어, 조선 후기 유명 화가 중에 이제 3원이 있죠. 단원, 김홍도.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 5원, 장승업이 있는데 뭐 김홍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뭐 서민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유명하죠. 그리고 원래 여기 옥순봉도 이런 것처럼 원래 진경산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서민적인 거, 일상생활 보여주는 거. 1번 아니면 3번인데 아마 이 3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뭐 곡식을 수확을 해서 자리를 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아, 3번이 되겠고요. 요 1번은 뭐 비슷한 시기에 보면 이제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학적 풍속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김홍도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파적도라 가지고 정막을 깬다는 소리죠. 뭐 고양이가 뭐 닭을 쫓아가는 뭐 그런 그림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심사임당의 그 초충도 풀과 나비 벌레 같은 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4번은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중에서 유명한 바로 인왕 제색도가 되겠죠. 진경산수화. 그다음에 5번은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예. 그래서 김홍도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은 3번 양반이 뒤에 있고 이제 자리를 털으면서 농작물 수확을 하는 그런 양반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마름이래 가지고 뭐 감독관인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는데 하여튼 어떤 추수 시기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